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지도 1년. 그간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 같은 기존의 서비스들이 메타버스로 각광받았다면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로 움직임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로봇을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을 잇는 융합형 메타버스를 앞세운 네이버의 메타버스, 아크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한 게 작년 딱 이맘때 2020년 12월 중순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메타버스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한 번에 좀 모아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 내용을 한데 모으고 새로운 내용을 덧보태서 메타버스에 대한 책을 한 권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나의 첫 메타버스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IT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많은 관심이 없던 분들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책입니다. 메타버스 입문서 개념이고요. 메타버스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를 푸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또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담아보았는데요. 저희 유튜브로 다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과 메타버스 활용 사례들을 많이 담았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네이버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이버의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네이버의 메타버스? 제페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페토는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의 손잡벌 되는 회사 네이버 Z의 서비스이죠. 게다가 네이버 Z는 이미 지난해 3월에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한 만큼 제페토를 네이버의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죠. 특히 국내 최대 빅테크 기업이자 라이벌 관계인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어느 곳이 먼저 메타버스를 선보이느냐, 그리고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포문을 네이버가 먼저 열었습니다. 네이버는 얼마 전에 열린 행사에서 메타버스 비전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이때 공개한 네이버의 메타버스 생태계의 이름은 아크버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메타버스 세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크버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타버스처럼 독립된 가상공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세상은 현실과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가상세계죠. 이용자가 아바타를 이용해서 접속하고 나면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가상공간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아크버스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세계예요. 메타버스 유형 중에 하나인 디지털 트윈 혹은 미러월드라고도 하는데요. 현실 세계의 사물들은 물론 물리 법칙들까지 그대로 디지털 세계에 옮겨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메타버스이죠. 네이버의 아크버스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디지털 세상이자 이런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 집합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클라우드인데요. 아크버스의 아크라는 이름 역시 이 세 기술의 앞글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메타버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을 제대로 구현한 곳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만들고 아이템을 판매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현실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도에 그쳤던 것 같은데요. 이번 네이버의 메타버스, 아크버스의 경우에는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이 그대로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현실에서의 일을 가상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적용할 수도 있고요. 가상의 행동이 현실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반대로 현실의 일이 가상세계의 힘을 빌려서 해결되는 정말 가상과 현실이 맞붙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설명하는 아크버스는 이렇습니다. 네이버의 각종 솔루션과 기술을 통해 복제된 세계, 즉 미러월드가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AR, VR,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구축된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 가상과 현실 사이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크버스 생태계는 세 가지 축이 구축돼야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이를 완벽히 본딴 거울 세계, 그리고 두 세계를 연결해줄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가 내놓은 기술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미러월드를 만드는 기술, 어라이크입니다. 항공사진과 드론이 촬영한 사진, 그리고 자동차에 센서를 달고 지도를 만드는 이동지도 제작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 세계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3D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술들은 도시 전체를 촬영하는 기술이고요.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건물 안, 실내 지도 정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공개한 것이 실내 지도 제작 로봇인 M 시리즈입니다. 2017년에 처음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3D 실내 지도를 만들기 위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사방에 카메라를 달고 건물 안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거리나 크기 같은 데이터들을 입력합니다.
현재 M2 버전까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M 시리즈는 보시다시피 바퀴가 달린 자율주행 로봇이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T 시리즈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등에 업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자동으로 실내 지도 사진을 촬영해서 모델링하는 로봇인데, 향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치타 로봇과 같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과 결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게임 엔진 등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방식은 건물을 하나하나 그려야 하는 CAD 기반이어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편이죠. 하지만 어라이크는 수천, 수만 장의 사진을 찍어서 도시 전체를 안팎으로 복사해버리는 방식이라 훨씬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아크버스가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로봇, 자율주행을 비롯한 각종 IoT 기능들인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됐을 때 현실 세계에 변화를 가져다줄 인프라들이죠. 특히 가상 세계에서 인간이 내리는 명령을 현실 세계에서 수행해줄 로봇들의 역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AI가 탑재된 디바이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아크버스 관련 영상에서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수십 대가 네이버 제2사옥 이곳저곳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자체 개발하는 로봇만으로는 완벽한 아크버스를 구현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세 번째 축이자 미러월드와 현실 세상을 연결하는 아크 시스템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현실 세계에 깔린 IoT 인프라를 조종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아크 시스템은 클라우드와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수십, 수백 대의 로봇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아크 시스템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대신해주니 아크버스 생태계에 배치되는 로봇들은 개별적으로 연산 장치를 탑재할 필요 없이 센서만 탑재하면 되는 것이죠. 소위 뇌 없는 로봇들인 건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로봇들을 여기저기 배치해서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이버의 아크버스는 어라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과 차이 없는 미러월드를 만들고, 현실에는 미러월드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반영할 로봇과 IoT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아크 시스템이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크버스 생태계의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현실세계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네이버가 이번 발표에서 예시로 든 사례인데요. 어라이크를 통해서 구현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원격 회의를 진행하던 한 직원이 가상 공간 안에서 커피 주문 버튼을 불러내서 커피를 주문하면 아크를 통해 조작된 현실세계의 로봇이 1층 카페에 가서 커피를 가져다가 현실세계의 사무실로 배달을 해주는 식이죠. 가상세계에서 로그아웃 할 필요 없이 현실세계에서 커피를 주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본다면 아크버스 생태계에서는 물류창고 정리라든지 심지어 건물 건축까지도 가상세계에서 설계하고 진행을 하면 로봇이 대신해줄 수가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사물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미러월드가 도움을 주는 경우인데요. 현실에서 로봇들의 활동, 로봇들이 마주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도 가상세계의 시뮬레이션이나 가상세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지금은 카메라와 라이다를 기반으로 세계를 인식해서 주행을 하고 있지만, 아크버스 생태계 내의 자율주행차는 디지털 트윈 세계에 구현된 초정밀 3D 지도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세계를 인식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네이버의 아크버스 비전을 보다 보면 네이버의 메타버스 비전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B2C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은 우리의 예측 혹은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일이라든지 카페, 웹툰과 같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로 크게 성장해온 네이버인 만큼 메타버스 역시 웹툰 IP를 이용해서 어떤 가상세계를 구현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던 것이죠. 결국 네이버는 메타버스 세상을 직접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기술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래서 B2B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빙 로봇, 배달 로봇, 물류센터 로봇과 같은 로봇 판매, 그 로봇들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아크 시스템 판매, 그리고 가상공간을 그려내는 어라이크 기술 판매가 가능하고요. 아니라면 기업 혹은 도시 전체에 아크버스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네이버는 현재 일본의 몇몇 도시와 계약을 하고 도시 단위로 고정밀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유럽 진출도 염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세상인 아크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상세계 구축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상세계에서의 활동들을 인간이 가상세계에 머무는 동안 로봇을 이용해서 현실세계에서 진행한다는 발상이 좀 눈에 띄는데요. 가상과 현실이 맞붙어 있는 형태의 메타버스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네이버가 거의 처음이어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아크버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그리고 로봇들이 어떤 일들을 더 해줄 수 있을지는 내년에 네이버의 제2사옥이 문을 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